예,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아까 10시에 황운하 의원님께서 입당을 해주셨고, 이어서 또 다른 여러분들이 저희 당에 합류를 해주셔서 이렇게 조촐한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는 뒤에 사무총장 그리고 본인께서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창당을 한 지 사실 3주도 안 되었습니다만은, 많은 인재들이 모이고 있어서 저로서는 참 기쁘고 뿌듯한 느낌입니다. 더욱더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들과 함께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당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미호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과기기술 정보통신부 차관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영식 아프리카 TV를 창립하셨고 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춘생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본부국장이었습니다. 윤재관 대통령 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배수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국회의원 보좌관 현재 변호사입니다. 이어서 언론인 출신으로 정당 가입은 최초로 하셨답니다. 우리 김보혁 한겨레신문 편집국 부국장 실장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문명 차관님부터 소감을 보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국혁신당에 입당하는 문미옥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도 이번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서 말살된 혁신의 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R&D 예산 삭감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기억에서 희미해졌지만 2022년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편성된 예산에서 우리나라 그 벤처붐을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킬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미래의 혁신 경제의 싹을 많이 키웠었습니다. 그래서 푸르른 들판이 만들어지고 유니콘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버팀목이 되어줄 만한 것이 모태펀드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서 벤처들을 지원할 수 있는 모태펀드를 40%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벤처 생태계는 빙하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혁신의 싹을 망가뜨리는 것을 넘어서서 2023년 예산 정국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R&D 예산을 15% 삭감했습니다. 이 R&D 예산이라는 것은 혁신의 씨앗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씨앗들이 지금 실험실에서 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제도에서 결정하는 정책의 결정 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은 과학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추경을 편성해서 실험실에서 쫓겨나는 대학원생, 비정규직 학생들의 인건비 마련하십시오. 내년에 주겠다고 허언하지 마시고 올해 당장 6월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추경 마련해서 인건비 지급하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나간 불안한 아이들에게 의대 증원 폭탄을 던졌습니다. 지금 우수한 인력들이 먼저 엑소더스 하고 있습니다. 지켜볼 수 없습니다. 3년 더 기다리다가는 우리나라가 30년이 뒤로 밀릴지 300년이 뒤로 밀릴지 상상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조국혁신당에 같이 참여하여 혁신의 싹을 다시 만들고 혁신의 씨앗을 다시 거둘 수 있도록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문영식 아프리카 TV 창립과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장님 말씀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문용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열렬 운동권 출신입니다. 80년대 만 5년이나 징역을 살았죠. 그러나 저는 출소 후에 IT 기업의 창업과 경영에 매진해서 PC통신 나우누리와 그리고 아프리카 TV를 성공시켰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금 온라인으로 입당을 받고 있는데요. 곧 10만 당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2016년에 민주당에서 정당 사상 최초로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주일 만에 10만 입당이라는 그런 전무후무한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 조국혁신당에 온라인 가입을 해보니까 인터페이스가 약간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쉽게 잘 쓸 수 있도록 잘 고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수백만 생활 586 그리고 전문가 586의 맏형입니다. 지금 운동권이 국힘당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요. 586은 여의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민주화 운동 시대의 그 열정을 간직한 채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전문성을 획득한 수많은 생활 586, 전문가 586들이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한 튼튼한 기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생활 586, 전문가 586의 맏형으로서 이들의 분노를 모아서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정책 전문가이다 보니까 앞으로 국가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하는데 그리고 혁신 성장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는데 앞장설 계획인데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좀 잘못된 관념이 있는데요. 최신 기술과 유행을 쫓아 하는 것이 결코 혁신이 아닙니다.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을 흉내낸다고 혁신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혁신은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각종 법제도, 대한민국의 예산제도, 정부 조달제도, 공무원 채용 인사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게 진짜 혁신입니다. 민간 주도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 데이터 시대에 맞춰서 공무원들의 문서 작성을 바꾸는 것, 정보 시스템의 개발을 애자일하게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 이런 게 혁신입니다. 현재 저희 당에는 우리의 미래가 달린 과학기술 분야와 그리고 IT 산업의 전문가 인재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외부의 A급 전문가 네트워크를 잘 조직하고 그리고 이번에 영입 인재 2호로 유능한 이혜민 위원장 들어오셨는데 이분과 함께 그리고 또 문미옥 차관님과 함께 A급 디지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책임을 맡으면 항상 성과를 내온 사람입니다.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춘생 대통령 비서실 가족비서관 담당하십니다. 제가 평생 극복하지 못하는 키 작은 건데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요. 글로 준비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여성가족비서관 27년 찐 민주당 당직자 출신 정춘생입니다. 그간의 게으름과 비겁함을 반성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쌓이고 쌓이면 이길 수 있다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은 야당 심판으로, 검찰개혁은 운동권 청산으로 프레임이 전환돼도 야당의 대응은 무기력했습니다. 민주당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보다 더 선명하게, 보다 더 빠르게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조국 혁신당이 범민주 진영의 승리를 이끌 것입니다. 저는 27년간 제 청춘을 다 바쳐 일했던 민주당을 탈당하여 제 신장이 뛰는 곳 조국 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20대의 뜨거운 가슴으로 재무장하였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무능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춰 세울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2011년 정기국회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민주당의 무상보육 정책 바로 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2016년 2월 대한민국 정치사의 길이 남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제가 기획했고 대박났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반등했고 결국 20대 총선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사법개혁, 정치개혁 입법의 전선에서 당시 야당은 국회의원과를 점거하며 법안 발의 절차 자체를 봉쇄했습니다. 자칫하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입법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 상황에서 저는 헌정사상 최초의 전자 발의를 성공시켜 꽉 막혔던 전국을 뚫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함께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전국민 돌봄 보장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돌봄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 돌봄, 어르신 돌봄, 장애인 돌봄, 환자 돌봄, 이 모든 돌봄의 쳇바퀴에 여성이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38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고 꿈을 포기하여 살아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가족 간병에 정작 자신의 육체와 정신은 산산조각이 나도 딸은, 며느리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여성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아니 수천 년간 역사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여성의 공짜 돌봄 노동이 지금 세계 최악의 저출생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을 혁신해야 합니다. 돌봄에서의 해방, 그것이 저출생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돈 몇 푼 더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최대 인구 집단 386 세대가 이제 노인이 됩니다. 돌봄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 나 자신의 문제, 전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전국민 돌봄보장제를 조국 혁신당의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공론화하고 사회적 논의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사회적 돌봄 모델 방안을 입법과 제도, 예산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유치원에 가듯이 노인은 노치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마다 한 개씩 노치원을 설치하여 노인 돌봄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전국민 돌봄 시스템 구축, 그 담대한 출발을 20대 국회에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의 절반인 여성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남녀를 갈라치기 하고 성차별은 더 이상 없다며 여성단체들 악마화해도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목소리를 내십시오. 그 목소리를 담아 제가 조국 혁신당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통령 비서실 국정홍보 비서관에서 민정수석실의 상임환경관에서 윤재관 비서관을 모시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가 커서 또 올려야 되겠네요. 앞에서 준비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작게 준비했습니다만은 많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짧게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윤재관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작지만 강한 전투조이자 덜격대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선명한 전투와 거침없는 돌격에 힘을 보태고자 합류했습니다. 시작하면 끝을 보는 정당, 유능한 정치력이 확립된 정당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조국 혁신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도보다리를 기획했을 때와 같은 대담한 기획과 대통령과 국민 간의 소통을 가교 역할을 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조국 혁신당이 국민의 심장에 깊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행정관을 현재 변호사이고 국회의원을 많은 배수진 행정관 생겨주셨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조국혁신당 당원 배수진입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을 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단 1%의 관심도 없습니다. 권력 노름에 빠져서 선택적으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국가의 모든 시스템과 우리 국민의 따뜻한 연대의식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분노만 하지 않고 적극 행동에 나선 이유입니다. 조국혁신당만이 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 국민을 보듬는 정치가 무엇인지 눈을 떴고 금세 모든 개혁의 시작은 그리고 끝은 국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혁은 뜨거운 외침으로 시작하고 차가운 담금질로 완성됩니다. 조국혁신당과 함께하는 뜨거운 외침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뜨거운 열망과 지지를 담금질하고 개혁을 완성하는 것은 저희의 몫입니다. 입법 전문가, 국회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검찰 독재 정권의 마침표를 찍고 제7공화국 건설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7공화국은 조국 혁신당의 트루블루처럼 국민들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과 함께 펼칠 전술은 하객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국 혁신당만의 전술은 바로 배수진입니다.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 출신으로 담당을 최초로 하셨다. 현재 한겨레 신문 편집본부장, 통기실 정보실장을 해서 김보혁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예, 김보엽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입당은 처음입니다. 처음 입당한 곳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정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는 조국 혁신당이어서 영광입니다. 평당원으로 정권 교체의 여정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찰 텐데 제게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셨습니다. 대변인은 흔히 말로 하는 전쟁터에서 총을 쏘고 총을 쏜 만큼 총알을 맞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서 버텨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터에서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